사실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대담 준비할 때 상대 후보의 좀 네거티브 공세는 그만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이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대선 막바지까지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또 어제인가요? 가짜 인터뷰를 만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또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 두 후보 캠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죠 뭐. 네. 글쎄 학교 동료의 녹취 파일 얘기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까고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공개해봐야 별 의미 없다. 이거 국민들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기 때문에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당시에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했었고 그 민정수석 바로 직하급 부하로 있었던 권재철 씨가 네. 고용노동정보원장으로 옮겨갔고 그 옮겨간 고용노동정보원에 문재인 민정수석의 아들이 취업을 했고 네. 취업을 했는데 다른 통상적인 취업과는 많이 다른 흔적들이 두루두루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게 취업하기 15일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개를 하는데 네. 이건 하루 전부터 공개를 한 것에 불과해서 통상적인 어떤 공개보다 14일이나 기간이 많이 빠졌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채용과 관련된 서류가 2005년도 채용과 관련된 서류도 있고 2007년도 채용과 관련된 서류들도 다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문준용 씨가 취업이 됐던 2006년도에 채용과 관련된 서류들은 싹 없어졌다라는 네.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취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네. 취업 이후에도 이분이 한 10개월 남짓 근무를 하다가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을 가서도 또 다른 회사에 그 적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한 18개월 정도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냥 곧바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도 총체적으로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근무한 10개월도 과연 진짜 근무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문준용 씨가 취직되자마자 고용노동부로 파견 근무한다고 하는 파견 근무 명령서가 있는데 네.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그쪽 직원들 얘기를 보면 파견 근무 안 왔다 우리한테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정보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용정보원 안에 있으면서 네. 물리적인 위치는 고용정보원 안에 있으면서 고용노동부 일을 해서 파견근무를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파견근무 명령을 왜 낸다는 알겠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근무 과정에서의 이제 그러니까 특혜 의혹까지 기본적으로 취업 자체가 네. 아버지 부하로 있던 사람이 대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한 것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이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네, 없다라는 거기까지 입장입니다. 듣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예. 아들 준용 씨죠. 그 미국 유학 시절 동료가 보낸 이메일을 이제 어제 공개를 한 거죠. 예.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지금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홍준표 후보도 있습니다. LH의 조카 채용 문제라든지 아들 현대 삼성 문제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1+1 문제 네. 그 부인 채용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저희가 네거티브 안 하고 있을 따름이거든요. 조금만 했잖아요. 자녀 재산 공개 관련해가지고 서리 씨 지금 입증 자료 후보 등록할 때 하시겠다고 해놓고도 아직 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는 부인께 미안하다고 국민께 사과하는 게 아니라 부인께 사과를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등등. 문제부터 일단 예, 좀 너무 답변해 주시죠.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준영이 화두가 되느냐. 단연 선두 후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달갑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거시하신 내용 모두 저희가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반박을 했는데도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박하시면서 정말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하는 시간들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각 캠프의 대변인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국민의당,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님들이 지금 거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원직이 위태로울 정도의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선거법 관련해서는 직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책임 엄밀하게 따져 책임지셔야 할 네. 것입니다. 왜 먼저 그런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명만 응시해서 한 명만 뽑았다 아닙니다. 39명이 일반직에 응시해서요. 9명이 됐습니다. 자, 채용 기간은요. 당초의 규정보다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원장의 재량으로 짧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문준영 고용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40여 명이나 되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비정규직 만료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단축했던 겁니다. 네. 그 상황을 이미 노출한 바 있고요. 고용정보원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근데 실명의 제보자가 나왔습니다. 녹취록에서 언급된 방식에 같은 동료로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대체 누구냐 하고 자기가 이름을 거시하고 나왔습니다. 늘 들고 있는 증거라는 것은 이런 방식이고 아니면 카더라는 식으로 해서 제보를 더 받겠다라고 하고 유야무야 흐립니다. 네. 이런 방식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 내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 선거운동 기간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네거티브의 후과만 누리고 네.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뭐 정리를 하고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뭐 유권자들이 좀 관심을 가진 문제여서 저희가 이제 두 후보 캠프의 얘기를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저희 한 번 더 얘기는 네. 안 들으십니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게 네.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파견과 관련된 얘기 하셨는데요. 충분히 TF가 고용정보원 내에 있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판단 예. 유권자들이 하실 걸로 그 그렇게 내용 짧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지금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재정 의원께서 이제 홍준표 후보 측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윤경 의원께서 좀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번 그런 식인데요. 네. 왜 문준용 씨 얘기하면 딴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준용 씨 얘기를 하면 문준용 씨에 해당되는 얘기가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계속해서 뭐 다른 후보는 뭐가 있고요 이런 식의 방식을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명백히 검증을 하는 상대당 후보 진영의 그런 의원들을 고소고발 지금 다 해놓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대변인께서 또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그 대통령 다 된 것 같은 갑질 행태다라고 비판받는 네.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네. 다른 후보의 자제분들 전부 열심히 부모님 대선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심지어 경쟁했던 안희정 후보 아들님도 지금 그 대선 후보를 위해서 문 후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준용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재정 대변인은 아세요? 문준용 씨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직전까지 집권하셨던 정당에서 국민을 대변해 물을 질문으로는 대표적이지 않네요. 아, 이거 아, 대표적인데요? 다 뭐 이 궁금해요. 문제는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저 하고. 어디에 있는지 예. 너무 시간이 한 궁금합니다. 2분 정도 남았기 예,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짧게 왜 해주십시오. 문준영 물으면 다른 얘기를 하냐 하는데 그러면은 왜 홍준표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면 또 문준영이고 아, 네. 또 안철수 후보의 이런 문제점에서 물으면 또 문준영이고 모든 것이 왜 기승전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 선거구니까 2분 정도 딱 남았거든요.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의당 예. 김종대 의원하고 유승민 후보 캠프의 조혜진 전 의원 말씀을 한 30초 정도씩만 딱 30초요? 네네. 자, 하여간 불구경하고 쌍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더만 세 당 싸우는 거 보니까 재밌네요. 예, 왜 표가 확장 안 되시는지 실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대한민국 역사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싸움 전 정말 지겹습니다. 아유, 저희도 지겹습니다.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네. 스릴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나 내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조금 그렇지 않느냐.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까지 소신 투표 결심하신 국민들 정말 장하십니다. 정말 여태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 주신 대로
여태까지 하신 대로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진보정당의 역사가 또 새로 써지는 저희는 가슴 뛰는 순간에서 네. 정말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조혜진 전 의원이 한 30초 정도만. 예, 저희 그동안에 힘들었습니다. 네. 훌륭한 후보라고 하면서도 지지율은 안 올라가지고 괴로웠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께서 유승민 후보 적극적으로 사전투표 해주시고 입당도 해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유승민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그 여망을 받들어서 오늘 하루 또 내일 투표일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꼭 네. 예, 당선이 돼서 세상을 바꾸고 또 경제 살리고 안보 살리고 이재정이 뭐 또 새 10초만 하실 정치하고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어서 예.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화이팅! 네. 예, 기승전문 문모닝으로 이렇게 흐려지고 있는 선거에서 기승전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촛불 현장의 민심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정당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시사전망대 민주당 그러네요. 이재정 의원, 한국당 전희경 의원, 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바른정당의 조혜진 전 의원,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5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남아 있는데 하필이면 문준용 씨가 취업이 됐던 2006년도에 채용과 관련된 서류들은 싹 없어졌다라는 네.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취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가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 이런 예, 말씀이죠? 그다음에 네. 취업 이후에도 이분이 한 10개월 남짓 근무를 하다가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미국을 가서도 또 다른 회사에 그 적을 두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 한 18개월 정도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냥 곧바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도 총체적으로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근무한 10개월도 과연 진짜 근무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문준용 씨가 취직되자마자 고용노동부로 파견 근무한다고 하는 파견 근무 명령서가 있는데 네.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그쪽 직원들 얘기를 보면 파견 근무 안 왔다 우리한테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정보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용정보원 안에 있으면서 네. 물리적인 위치는 고용정보원 안에 있으면서 고용노동부 일을 해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파견 근무 명 사실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대담 준비할 때 상대 후보의 좀 네거티브 공세는 그만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이 취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제 대선 막바지까지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서 민주당이 또 어제인가요? 가짜 인터뷰를 만들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또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 두 후보 캠프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그러죠 뭐. 네. 글쎄 저 학교 동료의 녹취 파일 얘기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까고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공개해봐야 별 의미 없다. 이거 국민들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기 때문에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또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내부에서요.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당시에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했었고 그 민정수석 바로 직하급 부하로 있었던 권재철 씨가 네. 고용노동정보원장으로 옮겨갔고 그 옮겨간 고용노동정보원에 문재인 민정수석의 아들이 취업을 했고 네. 취업을 했는데 다른 통상적인 취업과는 많이 다른 흔적들이 두루두루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보통은 이게 취업하기 15일 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개를 하는데 네. 이건 하루 전부터 공개를 한 것에 불과해서 통상적인 어떤 공개보다 14일이나 기간이 많이 빠졌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 채용과 관련된 서류가 2005년도 채용과 관련된 서류도 있고 2007년도 채용과 관련된 서류들도 다